안녕하세요. 오스틴 주식입니다. 이번 스펙 상장을 했고 김민성님께서 문의를 주신 블레이드라는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티커는 EXPC이고요. UAM 관련 주식인데 미래 이야기라 그런지 개인적으로 참 재밌었습니다. 자, 일단 먼저 뉴스를 보겠습니다. 익스피리언스 인베스먼트는 2021년 초 블레이드와의 합병을 하기로 했고 티커는 아직 EXPC입니다. 합병 뒤 이름은 블레이드로 나스닥에 상장될 것이고 티커는 아마도 변경될 것입니다. 이 딜로 블레이드는 825밀리언 달러, 하나로는 약 9천억 원의 자산이 증가가 될 것이고 현금으로 400밀리언 달러, 약 5천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나머지 275밀리언은 파이프 형태로 주식을 발행하게 될 것입니다. 파이프는 프라이빗 인베스터에게 주식을 배정하는 것인데 유상증자 비슷하게 일반 주주에게는 불리한 내용 같은데 의외로 미국에서는 많이 합니다. 물론 이 또한 주주들의 결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주주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의결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블레이드는 도시에서 헬리콥터를 이용해서 도심 내 이동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V톨이 완성되는 대로 바로 서비스를 할 예정입니다. 이전 UAM 편에서 말씀드렸는데 V톨은 Vertical Take Off Landing의 약자입니다. UAM 마켓은 2025년 125빌리언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2035년에는 650빌리언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웹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프라이빗 제트기, 헬리콥터 등의 여러 옵션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전세기를 빌려주는 회사입니다. UAM을 이 회사는 헬리콥터를 이용해 이미 실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행기 헬리콥터뿐만 아니라 내려서도 블레이드를 통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클린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프라이빗한 비행은 일반인들에게는 사실 꿈만 같은 이야기입니다. 가격이 얼마나 될까 궁금한데요. 뉴욕에서 사우스 플로리다로 가는 경로를 한번 택해 보았습니다. 가격이 한국 가는 비행기의 2배가 넘습니다. 일반인들은 꿈꾸기 힘든 슈퍼 리치들을 위한 서비스라고 보는 것이 일단 맞겠습니다. 블레이드는 기본적으로 UAM이 가지는 장점인 길 위에서 버려지는 시간을 줄이는 것입니다. 케이스 스터디를 보면 맨하탄에서 JFK 공항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2시간에서 30분 정도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우버 블랙과 비교를 해도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실제 구글 맵에서 찍어보니 그 정도 시간까지는 안 걸리는 것으로 나옵니다. 약간 과장은 있어 보입니다. 뉴욕에서 필라델피아로 운전도 3시간이 걸리는데 블레이드를 이용하면 1시간가량으로 줄어들고 비용도 다른 방식 대비 비싸지 않다고 하는데 역시 구글 맵에서 보면 과장이 있어 보입니다. 아마도 아침 출근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 정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비교는 현재 헬기를 기준으로 한 가격이고 차후 드론 택시 형태로 바뀌고 무인으로까지 변화를 한다면 가격 메릿은 현재히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직은 아무것도 진행된 것이 없다는 점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블레이드의 비즈니스를 본다면 짧은 거리를 비행하는 것, 블레이드 에어포트가 몇 군데 있고 의료용으로 환자를 이동시키는 사업과 인도에도 진출을 했습니다. 지난 2019년 자료를 보면 33밀리언의 수입과 10개의 스케줄된 여정이 있습니다. 대부분 수입은 북미의 짧은 거리 이동에서 나옵니다. 2024년은 10배 이상 수입이 늘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정기 스케줄 항로도 28개로 늘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블레이드 인디아에 조인트 벤처로 투자를 한 상태이고 뭄바이에서 시르디까지 운전으로 5시간 이상 걸리는 것이 블레이드를 이용하면 45분 걸린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뭄바이에서 푼이라는 지방까지도 3시간 이상이 40분으로 짧아진다고 합니다.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으로서는 시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인도같이 도로 교통망이 좋지 않은 곳에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블레이드가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은 운전 시 정체가 심하다는 점입니다. 미국인들의 경우 총 운전시간의 26%에서 40%를 정체로 소모하게 되고 뉴욕의 경우 평균 차 속도가 9.1마일/아워에서 4.7마일/아워로 2012년 대비 2019년 더 악화된 점을 들었고 다른 도시의 경우는 더 심하다는 점을 들고 이 점을 블레이드는 해결한다고 합니다. 전에 UAM 편에서 말씀드렸듯이 막히는 도로를 자동차가 자율주행으로 하는 것을 넘어서서 시간을 절약하는 방식으로 드론의 필요성을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블레이드의 장점은 현재 UAM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단거리 비행에서는 마켓쉐어 1등이라는데 현재 헬기를 드론으로 단순히 바꾸기만 하기 때문에 장점을 가진 것은 맞지만 여러 큰 기업들이 덤벼들고 있는 상황이라 블레이드가 가진 장점이 큰 진입장벽이 될지는 아직은 모르는 상태입니다.
2024년을 목표로 167개의 eVTOL이 개발 중이라고는 하지만 블레이드가 만드는 것은 아니고 블레이드는 그런 드론 제조 회사를 선택하는 입장입니다. 다른 지역을 모르더라도 적어도 블레이드가 현재 영업 중인 지역을 기반으로 영업 지역을 넓혀가는 것은 합리적인 상상으로 보입니다. 블레이드는 KSL이라는 여행 레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 이전에 여러 회사들과 전략적인 협업을 하고 있고 프라이빗 벤처 캐피탈에서 펀딩을 받았던 이력이 있습니다. 또 이번 스펙 상장을 이끈 익스피리언스 인베스트먼트에서 자금을 받아서 성장 포텐셜이 있어 보이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은 20만 명이 사용 중이라고 하는데 아마도 가입자 수인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미국이라 그런지 헬기를 타는 것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를 보기 전에 템, 셈, 솜이라는 개념을 보겠습니다. 약어는 템은 토탈 어베일러블 마켓이고 셈은 서비스어블 어베일러블 마켓이고 솜은 서비스어블 어브테이너블 마켓입니다. 전체 짧은 비행 마켓을 템이라고 보면 그 중에 판매 가능한 부분을 셈, 195달러의 헬기 비용을 내고 뉴욕 공항까지 가려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서비스로 얼마나 끌어들일 수 있는지가 서비스어블 어브테이너블 마켓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공항 이용자는 140밀리언이고 그중 커넥션 등의 숫자를 빼면 27밀리언이 템입니다. 그 중에 서베이로 196달러를 쓰겠다는 사람들이 3에서 5밀리언 정도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 예상은 셈의 8%, 템의 1%로 가정을 한 것입니다. 동북 지역을 보면 58밀리언 중에 39밀리언을 템으로 잡았습니다. 이쪽에 중간 커넥션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가 적은 모양입니다. 셈은 4에서 7밀리언으로 역시 2024년 계산해서 5%의 셈, 1%의 템으로 잡았습니다. 이러한 계산이 사실 경영대학원에서 많이 하는 계산 방식입니다. 피치라고 불리는 짧은 프리젠테이션으로 마켓의 성장 가능성을 볼 때 많이 이용합니다. 자, 다음 편에서 블레이드의 자료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스틴 주식이었습니다.